한적한 시골 마을에 사는 영수는 여름 방학을 맞아 친구들과 함께 캠핑을 떠나기로 했다. 그들은 오래된 전설이 얽힌 산속 오두막에 머물기로 했다. 오두막에 얽힌 전설은 대략 이러했다. 수십 년 전 그 오두막에서 한 가족이 살았는데 어느 날 가족 모두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했다. 그 후로 그 오두막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이상한 환영을 보거나 기이한 소리를 듣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한다. 영수와 그의 친구들인 재호, 민정, 그리고 수지는 도시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의 여유로움을 기대하며 기꺼이 전설적인 장소로 향했다. 그들은 차를 몰아 산속 깊이 들어갔고 마침내 낡고 버려진 오두막에 도착했다. 정오의 뜨거운 햇살이 오두막을 비추고 있었지만 오두막은 여전히 어딘가 모르게 음산한 기운을 풍기고 있었다. 그들은 오두막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주변을 한 바퀴 둘러보기로 했다. 무너진 울타리와 잡초로 덮인 정원은 오랜 세월 동안 방치된 듯했다. 오두막의 나무 문은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쉽게 열렸다. 안은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고 구석구석 거미줄이 그물처럼 얽혀 있었다. 친구들은 이내 짐을 풀고 간단한 점심을 먹었다. 저녁이 되자 그들은 각자 준비해 온 이야기를 나누며 불을 피웠다. 민정은 미리 준비한 도시락을 꺼냈고 재호는 캠핑의 꽃이라며 굽기 좋은 소세지를 꺼냈다. 식사가 끝난 후 영수는 이 오두막과 관련된 전설을 다시 꺼냈다. 여기서 문득문득 환영을 받다는 사람들이 많아 특히 밤이 되면 문 밖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린대. 그 말에 수지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거 다들 헛것 본 거겠지. 아니면 산짐승이나. 그러다 문득 무언가 스르륵 하는 마찰음이 들렸다. 모두 조용해졌다. 밖에서 나는 소리 같은데? 재호가 말했다. 음침한 기운이 감돌며 주변은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했지만 그 소리는 분명히 있었다. 누군가 있는 거 아니야? 영수가 속삭였다. 그들은 손전등을 챙기고 한 사람씩 조심조심 문을 열고 나와 주위를 둘러보았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 화이트한 그림자가 나무 사이로 빠르게 지나가는 듯했다. 봤어? 수진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다. 뭔가 흰 그림자 같은 게 지나갔어. 모두가 그 방향으로 손전등을 비췄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날 밤 오두막으로 돌아온 그들은 침낭에 들어갔다. 하지만 아무도 쉽게 잠들지 못했다. 깊은 밤중 갑자기 오두막 주위로 빗줄기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 피치피치하는 소리는 마치 무언가 가죽이나 두꺼운 천을 손톱으로 긁는 소리처럼 들렸다. 영수는 혼자 두려움을 감추지 못하고 몸을 웅크렸다. 그의 마음속에는 점점 더 두려움이 싹텄다. 그리고 마침내 문 쪽에서 뚜벅뚜벅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모두 그 소리에 벌떡 일어나 서로의 눈을 보았다. 누구야? 영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다. 대신 문이 삐걱거리며 조금 열리더니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멈췄다. 갑자기 그 틈새로 힘을 건 손 하나가 쓱 들어와 문을 확 잡아닫았다. 그들은 무서움에 떨며 서로를 꽉 잡았다. 그리고 그 후로는 더 이상 아무런 기이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떠오르는 해를 맞이한 그들은 이미 지친 몸을 이끌고 서둘러 짐을 꾸려 오두막을 떠났다. 그 사건 이후 누구도 그 경험을 함부로 말하지 않았다. 다만 그들은 두 번 다시 그 오두막 근처로 가지 않았다. 오늘날에도 그 오두막은 여전히 산속에 남아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오두막의 전설을 입에서 입으로 전하고 호기심 많은 이들이 가보곤 하지만 영수와 친구들은 그 기이한 하룻밤을 영원히 마음속에 고이 간직하고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로 인해 오두막은 더욱 신비로운 전설 속으로 남게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대학교 2학년에 진학하면서 새로운 학교에 기숙사로 입주하게 되었다. 기숙사는 꽤 오래된 건물이었고 역사가 깊은 학교인 만큼 많은 학생들이 이곳을 거쳐갔다. 내 방은 4층 끝자락에 위치한 방으로 다른 방에 비해 조금 더 넓었던 것 같았다. 처음 기숙사 생활을 시작했을 때는 그저 낯선 환경이라는 것 빼고는 특별한 점을 느끼지 못했다. 같은 층 친구들과도 금방 친해졌고 매일 밤 늦게까지 수다를 떨며 시간을 보냈다. 전반적으로 즐거운 기숙사 생활이었다. 하지만 한 달쯤 지났을 때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가장 처음으로 느낀 이상한 점은 밤마다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였다. 처음에는 바람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창문을 열어봐도 바람이 불지 않는 날에도 그 소리는 계속됐다.
때로는 손톱으로 긁는 것 같은 소리도 들렸다. 처음에는 그냥 새가 창문에 부딪히는 소리거니 했지만 매일 밤 같은 시간에 반복되는 것을 보니 점점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자정이 거의 다 되어 잠자리에 들 무렵이었다. 방불을 끄자마자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고 기분 나쁜 한기가 몸을 스쳤다. 너무 피곤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잠에 들었지만 꿈에서 낯선 여자가 보였다. 그녀는 긴 머리에 흰 옷을 입고 있었고 방 한 구석에서 나를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다. 꿈이 너무 생생해서 깨어났지만 방 안 어느 곳에도 그런 여자의 모습은 없었다. 이후로 매일 밤 그 여자가 꿈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점점 나에게 다가왔고 결국 꿈속에서 그녀의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다. 그녀의 눈은 피로 물들어 있었고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하는 듯한 느낌이었다. 점차 그 꿈은 악몽으로 변했고 나는 점점 잠드는 게 두려워졌다. 같은 층에 살던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대부분 그냥 꿈일 뿐이라며 웃어넘겼다. 하지만 나와 같은 방에 사는 룸메이트는 밤마다 창문에서 들리는 소리를 듣고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우리는 함께 이 기숙사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기로 했다. 학교 도서관에서 자료를 찾던 중 오래된 신문 기사에서 기숙사 4층 끝방에서 일어난 사건을 발견했다. 수십 년 전 한 여학생이 그 방에서 수업 중 스트레스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내용이었다. 그녀가 죽기 전 유일하게 남긴 말은 살고 싶지 않아요.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아요. 라는 것이었다. 그 기사를 읽고 우리는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다. 우리가 들었던 창문 소리, 꿈에 나타난 여자의 모습이 모두 그녀와 관련이 있는 것 같았다. 귀신이 존재한다고는 믿지 않았지만 지금 상황을 설명할 다른 방법이 없었다. 우리는 한 가지 결심을 했다. 그녀의 영혼을 위로하고 편히 쉴 수 있도록 돕기로 한 것이다. 지역 무당을 불러 그 방에서 간단한 의식을 치르게 했다. 무당은 방에 들어오자마자 기운이 좋지 않다며 조심스러워했다. 의식을 진행하며 우리는 무당의 말에 따라 그녀의 영혼을 위해 기도했다. 마지막으로 그녀가 좋아할 만한 꽃을 창가에 두고 그곳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기를 바랐다. 이후로 더 이상 꿈에 나타나지 않았고 창문 소리도 사라졌다. 그녀가 진정으로 우리를 떠난 것인지 아니면 단지 우리의 의식과 배려에 만족한 것인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사건 이후로 우리는 그 방에서 무사히 한 학기를 마칠 수 있었다. 시간이 흐른 지금도 그 방에 대해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 한편이 찡해지곤 한다. 아마도 그녀는 그곳에서 아직까지 우리의 기억 속에 살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녀가 이제는 평온하길 바라는 것뿐이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서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중 하나를 길게 풀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흔히 낚시터의 유령으로 불리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폭우가 쏟아붓던 여름날 밤 직장 생활에 지친 남자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근교에 위치한 한적한 낚시터를 찾았다. 이 낚시터는 주위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평소에도 기묘한 분위기를 풍기는 곳이었다. 벌써 어둠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고 낚시터 주위에는 차가 몇 대 주차되어 있었지만 사람의 기척은 느껴지지 않았다. 남자는 낚시대와 간단한 장비를 챙겨 둑을 따라 나무가 우거진 곳으로 걸어갔다. 어두운 하늘은 금방이라도 비를 쏟아낼 듯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고 주변은 매미와 귀뚜라미 소리로 가득했다. 남자는 물가에 자리를 잡고 낚싯대를 들이웠다. 물속에서 아른대는 은빛 물고기의 그림자를 상상하며 천천히 숨을 고르던 남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다. 시간이 지나도 물고기는 걸려들 생각을 하지 않았고 답답한 마음에 담배에 불을 붙이려 했을 때였다. 갑자기 멀리서 한 여자의 흐느끼는 듯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려니 했지만 눈을 감고 귀를 기울이니 분명히 누군가의 울음소리였다. 마음이 싸늘해진 그는 울음소리가 난 방향을 바라보았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낮은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남자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가 나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점점 소리가 가까워질수록 울음소리는 선명해졌고 점차 분노 섞인 신음처럼 들렸다. 마침내 소리가 나는 곳에 도착했을 때 그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흐느끼던 여자도 발걸음을 막는 장애물도 없이 그저 고요한 물결과 어둠뿐이었다. 남자는 몹시 당황한 나머지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려 했으나 그 순간 발밑에 물이 이상하게 출렁이는 것을 느꼈다.
물속에서 무언가 나와 그의 발목을 잡아당기는 듯한 기분이 들어 발을 빼려 몸부림쳤지만 그럴수록 더 깊이 끌려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겁에 질린 그는 힘껏 소리쳤지만 그 소리는 금세 빗소리에 묻혀 사라지고 말았다. 낚시터 주인은 한참 후에야 그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는 물가에서 정신을 잃은 채 발견되었지만 이후에도 밤마다 누군가 울음을 흉내내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더 이상 그 낚시터에 가지 않겠다고 결심하려는 그의 귀에 마지막으로 들려온 소리는 낮게 읊조리는 듯한 여인의 목소리였다. 여기서 뭐하고 있어? 그 이후로 그는 매년 여름 그날의 기억이 다시 떠오르는 꿈을 꾼다고 한다. 아직도 가끔 아이스크림을 먹거나 뜨거운 여름밤에 잠에서 깰 때면 그 기묘한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돈다고 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두가 그 낚시터를 피해 다녀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곳에는 여전히 그녀의 울음이 밤마다 물결에 실려 울려 퍼지기 때문이다.